조세일보예요. 2026년도 2월 13일자 기사입니다. 당장은 안 쓰지만 청다주택자 겨냥 부동산 히든카드 시사 2026년도 2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컴퓨터를 하겠습니다. 3분 54초 후에 틱톡이 종료된대요. 김남중 지금 파는 게 이익, 보유세 중과는 최후수단, 이규영 본격 카드는 히든, 이 대통령 상황 대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상황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되 당장 정책을 집행하지는 않겠다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최후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다주택자에게 시장 상황을 냉정히 판단해 자발적 매각을 검토하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이 대통령 연이은 다주택 매각 권유 메시지와 관련해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면 단연컨대 지금 파는 것이 이익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부동산 정책보다 조금 나은 이유가 이 꼭 집어서 아무리 국가가 집을 많이 지어도 이 다주택자가 한 사람이 147채 뭐 200채 300채 500채씩을 갖고 뭐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는 이제 가만히 두겠어요? 임대를 놓겠죠. 그래서 임대에 또 임대 사업자로 또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이런 일이 지금 보여지는 거. 다주택자들이 이걸 풀어내야지 국가가 집을 많이 지은들 다 몇 사람의 소수가 주택 투기로 해서 집 없는 사람은 여전히 집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나는 이재명 정부가 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거, 그리고 또 양도세를 중과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전에 양도세 증가하면 내가 안 팔면 되지 그렇게 뻗었는데 지금 보유세를 중과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뭐 한강 벨트를 주변으로서 많은 아파트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문제는 한강 벨트 아파트들이 나오지만은 집 없는 사람이 그 집을 살 상황에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뭐 대출도 6억 이하로 지금 묶어놓은 상태에서 또 이 사람들이 집을 사면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그런 조약이 있어서 그 전에는 집을 구입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집을 구입하고 전세 않고 대출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가구 1주택자 무주택자들이 집을 구입하는데 대출 않고 전세 않고 살 기회를 다 못 산 거죠. 그 전에는 그랬어요. 대출보다도 더 전세 안고 사두면은 대출은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가계 부담이 되지만 전세는 자기가 당장은 뭐 부모 집이라든지 지하에서 살고 자기 제대로 그 집을 사서 세입자를 껴안고 샀을 경우에는 그 뭐 은행 대출 받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집을 장만하고 뭐 계속 올라가는 집을 일단 손에 넣고 자기는 이제 계약을 하면은 집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에서부터 자기 수준에서 자기 것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상승에 불안감이 없어지겠죠. 특히 다주택자의 보유세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세금 대응은 최후 수단이요.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자발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박한 세제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막바로 잘라버리는 거. 문재인은 막바로 잘랐는데 약간 이렇게 흘리면서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네요. 그리고 시간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라이브 종료됐다고 그러네. 아울러 이 대통령 SNS 소통 행보와 관련해서 국민과 직접 인터랙티브하게 정책을 전달하는 장점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정책의 무게감을 고려해 일부 참모진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규현 시장 상황에 따라 최후 수단 이 준비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
홍보소통수석과 같은 날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서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카드를 쓴 게 별로 없고 세제 개편이나 대출 규제도 조정지기에 한정된 제한적 대응이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다주택자의 그 중과세를 올리고 또 그게 보유세를 이게 매긴다는 그런 루머가 나오면서 그 전에 문재인 때는 이 세금을 올린다 해도 뭐 끄떡없었어요. 안 팔면 되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갖고 있으면 이제 보유세가 나옴으로써 팔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재명 정부에 그거 먹혀들어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기존 유예를 중단한 것뿐 세제 자체를 개편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직 전 국민에게 영향을 줄 만한 제도적 변화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단은 다주택자가 한강 벨트 주변으로 집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집 없는 사람 손발을 다 묶은 것이 두 가지가 하나는 대출 규제하고 하나는 2년 무조건 살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10억짜리가 나왔으면은 거의 7억 정도가 전세 안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출을 만약에 자기 돈이 한 2억 있고 1억 있으면 살 수 있었죠. 옛날 같으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것의 단점이 뭐냐면은 그 은행 대출이 거기에 70% 80%가 되는 것을 샀을 경우에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또는 집값이 하락한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펑크가 나고. 그런데 전세를 안고 샀을 경우에는 이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집을 구입한 사람들한테 부담이 좀 덜하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기존 유예를 중단한 것 뿐이지 세제 자체가 개편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좀 중지시켜 놓은 것들을 다시 계속 연장해서 중지시키지 않고 바로 시행한다 그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해놓은 거죠 그게. 아직 전 국민에게 영향을 줄 만한 제도적 변화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수석은 본격적인 카드는 히든으로 남겨져 있으면 쓸 수 있는 수단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준비를 하되 당장은 안 쓴다. 빨리빨리 팔으라는 거예요. 시간 유예를 준다는 거죠. 다만 상황 변화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조명한 것은 국가가 지을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고 아무리 지어도 이렇게 다주택자가 몇백 채씩 가져버리고 그걸 또 이 임대 사업자라는 명목으로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 집값이 튀면 그 전부 다 부동산 투기 아니에요? 한편 이 수석은 전날 코스피 지수가 5,500선을 돌파한 직후 이 대통령의 반응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 증시상을 보고받은 뒤 코스피가 올라간 것은 좋지만 코스닥은 왜 그렇게 안 올라가느냐며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수석은 일두고 대통령이 여전히 배고프신 모양이라며 코스피에 5,500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는 증시를 만들기 위해 골똘히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 조세일보 2026년도 2월 13일자 기사. 당장은 안 쓰지만 청 다주택자 겨냥 부동산 히든카드 시사라는 기사였어요.